안녕하세요,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2026년 4월 3일, 맞나요? 4월 3일. 3일차 우리 미라클 돈독에 입장하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3일차가 가장 어렵다고 하거든요. 작심 3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넘고, 그럼 벌써 우리 책이요, 반이나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 남아있는데,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셨으니까 이제 반을 훌쩍 넘겨서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이 행복도 선택이다라는 제목을 그냥 이 제목만으로도 제가 이 책을 1월에 이제 만나고 1월부터 이 제목을 머릿속에 이렇게 계속 떠올렸거든요.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화를 낼지 안 할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지금 뭐 모든 것들을 이 행복도 선택이다라는 이 단어에 삶을 적용하니까요. 삶이 정말 감사한 것들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책은 뭐 엄청난 우리 뭐 인사이트가 있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삶에 하나하나 매 순간 적용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 그동안의 부정적인 태도가 버려야지,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좋은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좋은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행복한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제 부정적인 태도 5가지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사고, 그런 실패와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 오늘 읽고요. 이제 또 마지막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정말 행복을 부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장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18페이지부터요. 오늘은 177페이지까지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우리 밑줄 그으면서 집중 독서 지금부터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중 독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달라스에서 우리 조정자 사장님 여러분 책도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필독서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2번, 3번 반복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 늦게 전달받으셔가지고 아직 책을 못 받으셔서 이북으로 이렇게 읽고 나누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달라스 조정자 사장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물론 일어나는 건 우리보다 좀 편하실 거예요. 그쵸? 대낮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게 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줌으로 만나는 전 세계에서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상상 많이 하거든요. 달라스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서도 들어오고, 또 저기 또 아프리카 남아공에서도 들어오고, 이런 상상을 또 많이 해봅니다. 아마 일본에서 중국에서도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 같은데요. 중국은 1시간 여러분 또 먼저 가고 있거든요, 시간이. 그래서 우리 6시에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5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모든 분들 이 시간이 우리 맨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내가 쓰는 시간이 진짜 내 앞으로의 미래잖아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3일차 오늘 이제 8번째 긍정적인 사고를 위해서 8번째 우리 최악을 상상하면 최선의 방법이 생긴다라는 이거는 저도 삶 속에서 되게 많이 적용했던 어떤 부분이거든요. 남편하고 싸울 때 제일 많이 적용했는데요. 싸우고 나면 어디 가서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게 감사하지. 골프 치러 갔다가 골프공에 맞아서 죽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살아 들어와서 감사하지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정말 저희 딸이 이제 말을 안 듣거나 속상할 때 그래도 집에 들어와줘서 감사하다. 언제 술을 진탕 먹고 들어왔는데요. 진짜 막 시커멀 때가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왔나 싶을 정도로 술이 만취해서 나 이런 얘기하면 엄청 혼날 텐데. 어, 근데 정말 막 화가 나고 막 이명주 사장님이 막 화가 나고 막 이랬는데 다음날 그래도 살아 돌아왔잖아. 술 먹고 어디서 죽었다고 얘기 안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 어, 이런 우리가 최악을 상상하면 우리가 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뭐 그렇게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인디언 뭐 이런 적인지 모르겠는데 여자 아이들을 이제 걸음마 걷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녀가 되기 시작하면 예쁘고 이런 아이들을 이제 어떤 그 이제 그 어디서 하는지는 뭐 나라에서 하는지 거기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만한 목걸이를 이렇게 두꺼운 목걸이를 채운대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채운 아이들과 채우지 않는 아이들은 뭔가라고 했더니 진짜 어린 시절부터 이 목걸이를 차고 다니는 아이들은 생리가 시작하면 바로 팔려간대요. 근데 그 팔려가는 사람들이 나이가 막 70세, 60세 이런 사람들에게 팔려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스토리를 듣는데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딸 둘인 저의 입장에서는 너무 속상하고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근데 이제 딸이 그렇게 팔려가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정말 환장할 거 아니에요.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또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딸이 그나마 가서 굶지 않아도 돼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와, 정말 아까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으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책에서 여러분, 솔루션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이 오늘도 여러 번 나오지만 감사하는 것, 내 현실에 감사하는 것이 어떠한 복을 받는 저는 가장 큰 근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악의 상상을 남편이 미울 때는 나가서 죽지 않고 돌아온 거에 감사하고 그저 지금의 삶에 감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라는 부분이 여러분 이건 사람을 얻는 뭐 내 삶에도 마찬가지 내 삶에도 질문을 바꾸면 사실은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상황, 극단적인 상황도 바꿀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해?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 온다라는 건 내가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나쁜 상황일수록 바뀌지 않을 거라는 지속될 거고 영원할 거고 나에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떠한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을 때에는요. 내 질문도 이러거든요. 나 그냥 평생 이럴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확 죽지 뭐.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고 극단적인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질문 하나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이게 평생 이렇게 될까? 그래도 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상황이 지나가지 않을까? 질문 하나만 바꿔도요,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 부부가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 정말 많았거든요. 진짜 부모님 모셔야 돼, 부모님을 함께 살아야지 또 아이를 봐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돈이 없을 때 그렇게 많고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에 극단적인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죠. 근데 항상 그때 그 상황만을 놓고 보면, 그냥 나는 영원할 것 같은데, 과거에 그래도 내가 잘 살아본 경험이 있고, 과거에 어떠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지나갈 거야. 이건 지나갈 건데 뭐, 우리 양주영 사장님이 항상 이제 뭔가 힘들 때, 그 이명훈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우린 지금 성공 스토리를 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냄비로 한 대 때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밥그릇으로 머리통을 한 대 때리고 싶대요. 그런 말을 하면 너무 미워가지고. 근데 지나가는 과정이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 어떠한 질문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어요. 130페이지에 여러분 이 말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30페이지 박스 밑에 보면 질문을 바꾸면 답이 달라진다 그 밑에 보면요. 아름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아름다운 답을 얻는다.
그럼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아름다운 질문을 하면 아름다운 답을 얻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이쁜 질문을 하면 이쁜 답이 와요. 근데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럼 뭐라고 말을 하겠어? 엄마가 그렇게 낳았잖아요. 이러잖아요. 엄마가 내가 누가 나 낳으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왜요? 질문이 개떡 같았으니까 개떡 같은 질문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너무 중요해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요. 아름다운 질문은 아름다운 답을 얻고요. 지혜로운 질문은 지혜로운 답을, 나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건성으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질문을 대충 해요. 그러면 저는 한 세 번, 네 번 이렇게 들어주다가 건성으로 답을 해요. 저도 건성으로 똑같이 답을 해요. 한번 본인도 알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 질문은 인생을 완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관계를 너무 많이 회복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대충 하면 안 돼요. 제가 대충 질문 던지지 마라. 건성건성하지 마라. 진심이 안 담긴 말을 해라. 맨날 이렇게 저한테 저희 지금도 보험하시는 정말 오랜 분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일 해? 저한테 이렇게 첫 질문이야. 지금도 그 일 해? 여러분, 제 일에 대한 얼마나 존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럼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쁘게 답을 하려고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은 언제 한 번은 저도 화가 나서, 언니는 아직도 그 일 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나는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여전히 하죠. 저는 평생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 질문 하나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다한 질문을 우리가 하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게 아니라 너가 제일 그나마 너가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뭐 국어라고 얘기할 수도 체육이라고도 너 나중에 뭔가 엄청난 운동인이 될 것 같아. 엄청난 선수가 될 것 같아. 지금부터 한번 네가 정말 국가대표가 된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선생님이 뭘 도와줘 볼까? 뭘 해주면 좋을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 파트너한테도 마찬가지고요. 진심을 다하는 어떠한 질문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질문은 아름다운 답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많은 파트너들이 있다 보니, 다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이러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분에게 관심이 많냐면은요, 이 한 분이 나중에, 정말 10명, 100명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알아보는 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그냥 혼자만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성장했을 때에는 저희 부부 이상으로 진짜 이 영향력을 더 많은데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겠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질문이 지혜롭고요. 상대 파트너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보이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제가 늘 말에 대한 얘기하지만 뒤돌아서서 그 앞에서는 뭔가 막 이쁘게 막 사장님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집에 와서 곱씹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나 기분 나쁜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오래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미래의 이분이 정말 PPD가 됐을 때, 스타가 됐을 때 자기 나는 꿈을 이루면 내 취미 생활로 돌아가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좀 그런 분들한테 별로 정성을 쏟지 않아요. 왜냐면 꿈을 이루고 자기 어디 가서 살겠다, 미국에 가겠다,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저한테 중요한
분들은 아니거든요. 저에게 중요한 건 성공했을 때 더 많은 파트너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업을 메나테크를 진짜 전 세계에 이런 2세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분들에게는요. 당연히 관심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삶이 보이고 그분의 삶이 보이면 그분의 삶에 관심 있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머릿속에 가슴에 그분에 대해서 남겨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서 오를 주식에 투자하지 오르지 않을 주식에 투자하지 않잖아요. 오를 땅에 투자하는 거지 오를 그래서 저는 건물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에 투자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탐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질문을 할까라는 거. 그러려면요, 나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는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나에 대한 어떠한 그 관심이 많으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미래에 내가 이럴 사람이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 말이나 아무 행동이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꿈과 비전을 같이 할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들이 떠오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번째,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정말 우리 삶에요, 여러분,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주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준 만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요. 155페이지에 우리는 사랑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뭘 얻어야 되냐면 사랑을 얻으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시스템을 계속해서 굴려갈 수 있는, 돈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건물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건물이 일을 하게 만드는 건 부동산이고요. 또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건 주식이나 배당금이나 이런 거 투자금이고,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드는 게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하게 만들려면 협조를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끌어내려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베풀면 돼요. 그래서 155페이지에 네 번째 줄에 우리는 직원은 아니지만 직원들로부터 협조를 끌어내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을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저희 파트너들의 정말 많은 사례를 보게 되거든요. 정말 열을 해줘요. 진짜 몸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가지고요. 막 정말 열의 에너지를 다 쓰는 그런 스폰서, 그런 사업자가 있어요. 근데 결과는 한 5밖에 얻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대다수는요, 돈을 안 써요. 돈에 인색해요. 저는 몸으로, 그래서 이런 말, 아이고, 저 고생한다, 몸으로 때운다,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열을 노력하는데 밥 안 사서, 열을 노력하는데 인색한 어떠한 그 느낌을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너무 저는 속상하거든요. 정말 몸이 부셔져라 노력을 하고 밤 늦게까지 막 미팅해주고 막 이러는데 진짜 얻는 거는 항상 5밖에 못 얻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몸으로 안 하고 말로 해요. 말로. 예쁜 말 해주고, 밥 사고, 이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밥 사고 열을 예쁜 말 했는데요, 20을 얻는 경우들이요, 허다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가 정말 무시 못하는 거,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요, 잊혀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는요,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신을 다해서 막 엄마가요, 뼈가 부셔져라, 나 학비되고, 나 막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옆집 엄마가 아웃백에 가가지고 밥 사준 게 평생 기억에 남는다니까, 여러분. 인간이라는 구조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내가 형편에 안 맞는 밥을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만큼 얻어먹으려고 하는 테이크의 마음이 아니라, 테이커의 마음이 아니라 먼저 작은 거라도 내 형편에 맞게끔 베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던 게 얼마 전에 양주영 사장님이 강의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어렵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뭐 다 알지는 않지만 힘들다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형편이 풀려나가는 것도 이제 제가 느껴졌는데 하와이에 갔는데 이제 그 약속을 했거든요. 우리 둘 다 삼겹살 좋아하니까 우리 어느 나라든 가면 꼭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꼭 먹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하와이를 가가지고 그 여럿이 막 먹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나왔을 거라고 제 생각을 했는데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계산을 해? 내가 계산을 해야지. 이랬더니 사장님이 늘 한국에서 사주셨잖아요. 어, 늘 사주셨으니까 저희도 한 번은 사야죠. 이게요, 제 머릿속에 몇 년간 떠나지 않았어요. 몇 년간을.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해. 아, 배주원 사장님 지금 몇 천만 원 버는데 이게 돈이겠어?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한테도요, 그렇게 한번 누가 사잖아요? 전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야? 더 하는 거야. 더 많은 거를 얻어갈 수 있고요. 저는 어떤 마음까지도 가냐면, 저는 제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제가 죽잖아요? 제가 인생을 마감을 했을 때, 저희 자녀들에게 우리 딸들을 이용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게 우리 딸들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저는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저의 재산과 저의 모든 것들을 맡기겠어요? 베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진심으로 베풀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베푸는 건 상대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과 제가 진짜 아끼는 파트너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밥 산 건 잊어버려라. 내가 베푼 건 잊어버려라. 그게 머릿속에 저는요 맨날 밥 샀는데 저렇게 얄밉게 행동한다고. 그건 네가 머릿속에 네가 몇 번 샀는지 기억을 하는 거다. 어, 그거 잊어버려라. 내가 산 건 잊어버리고 받은 것만 잊지 말아라. 내가 받은 거는 잊지 말아라. 여러분, 이 원리로 살면요. 진짜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더덕더덕 붙으실 거예요. 특히 어떤 사람이 붙을 거냐면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붙을 거예요. 어제 제 파트너가 케이크를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 무슨 케이크지? 우리 생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본인 생일이래요. 내일 자기 생일, 아니, 남편 생일이래요. 그래서, 아니, 자기들 생일을 왜 자기들이 케이크를 사와? 나한테 얘기를 하던가 했더니 같이 생일 파티 하려고 사왔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본인이 계산을 하겠대요. 보통은요, 여러분, 쓰리스타인데, 왜 이런 거 사줘? 비싼 것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생일떡이니까 본인이 내겠대요. 카페를 갔는데요. 풀코스로 오늘 본인이 싸야지 이게 생색이 난대요. 그래서 커피까지 샀는데요. 여러분, 이게 제가 저한테 밥 사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고객의 마음을 얻고 파트너의 마음을 얻는 어떠한 노하우예요, 여러분. 이러면 사람들은요, 영원히 기억해, 영원히. 근데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돈 써도 돼.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돈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안 사요. 저도 안 사요. 인색해서 전 그런 마음 가진 사람들한테 베풀어 봐야 소용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런 십장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테이크가 아니고 테이크와 기부가 아니라 무조건 먼저 베풀고 그냥 베푸세요, 여러분. 나는 지금 돈이 없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집 살 돈으로요. 밥 산 거예요, 저는.
파트너들에게 밥 산 거예요. 집 살 돈으로. 왜? 집 깔고 앉아가지고 평생 이거 갚느라고 인색해가지고 사람 마음 못 얻고 나 피폐해지는 것보다 지금 내가 비록 월세 살지만 내가, 내 투자해놓은 이 파트너들과 평생 함께 얻을 것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좋은 차를 살아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면, 예, 생각하지 않으시면요. 절대로 여러분 큰 걸 얻을 수 없어요. 한평생 그냥 집에 깔려서, 그냥 이자 갚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아서, 그냥 성공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인색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먼저 충분히 베풀어서 늘 베푸는 사람으로 머릿속에 인식이 되어져 있는지, 얻어먹으려고 하는 인생인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3장에 이제, 3장에 저는 진짜 모든 부분에 밑줄인 것 같거든요. 3장부터는 여러분 정말 집중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불행이란 11장의 불행이란 잘못된 시간의 보복이다. 그럼 정말 이 말이요. 제 가슴에 저는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 불행이란 잘못된 시간의 보복이다. 잘못된 선택의 보복이다. 선택, 내 형편에 맞지 않는 어떠한 선택, 내 어떤 욕심에 의한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한 보복이 결국은 뭐예요? 불행이라고 하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걸 위해서 그 잘못된 선택을 위해서 정말 내 몸이 부셔져라, 진짜 밤낮 없이 여분 없는 인생을 살다가 건강 무너지고, 관계 무너지고,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62페이지에 사실은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진짜 가슴으로 눈물이 난다라는 표현도 해주셨는데요. 162페이지 아래에 네 번째 줄, 똑같은 24시간을 살면서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삶을, 어떤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이 시간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시간을 다른 각각의 시간을 썼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선택에 대한 시간을 쓰는 거예요. 내 잘못된 선택,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어떠한 그 부분 때문에요. 잘못된 시간을 또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의대를 잘못 선택했어. 나한테 행복하지 않아. 근데도요, 그 선택 때문에 의사가 되기로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대 삶을 살면서 한평생 20년, 30년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 내 적성에도 맞지 않고 내 맞지 않는 이 옷 때문에 내가 그런 불행한 시간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건 결국 여러분 시간이 너무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먼저 있다라는 거예요. 163페이지 맨 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이 있다. 당신이 주로 어떤 일로 시간을 보내는지 관찰하는 거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 남편이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어떤 시간을 쓰고 있는지를 여러분 관찰해야 돼요. 내 배우자와 내가 빚 갚는데 한평생을 쓰는 사람과 내 아이가 행복하지 않는 어떠한 일에 평생 쓰는 그 시간은요, 나에게 보복으로 다가온다고요. 나에게 보복으로 다가와요. 건강의 보복으로 다가오고요. 정말 나중에 아무리 성공해도요. 정말 그 시간을 행복한 시간으로 다가갈 수 없다라는 방식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어 160 몇 페이지인지를 안 써놨네요. 제가 166페이지 제목 한번 볼까요? 행복한 미래는 지금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167페이지예요.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하라.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16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장기적인 안목이란 미래의 관점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능력이다. 지금 내가 하루 24시간을요, 무엇을 위해서, 내 3년 후를 위해서, 5년 후를 위해서,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 효과적이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건지. 그래서 173페이지에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시간 관리, 노란 박스 안에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중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낸다. 두 번째, 그 대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찾아본다라고 하는데, 더 내 지금 삶에서 불필요한 일을 위해서 내가 쓰는 시간들을 중요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내가 그걸 모르겠으면 이걸 상담하는 것이 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찾아서 내가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정말 중요한 거 2가지. 뿌린 대로 거두라. 테이커가 되지 말고 기버가 되라. 주고 또 줘서 실패한 인생은 없다. 2번째는요, 내 시간, 지금에 쓰는 시간을요, 내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지금 내가 미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시간, 노동을 내가 해야 된다라면 그건 여러분들이 빨리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죠. 174페이지 마지막 아래에서 3번째 줄.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낸 시간의 보복이다. 이 밑에다가 여러분 잘못 선택한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여러분들 또 하나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그대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시간들이 정말 내 미래에 행복한 시간을 투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원아, 내가 보여지는 것에, 엄마 아빠는 잘못된 인생을 살아서 보여주는 내 건물 하나, 내 집 하나, 이걸 위해서 평생 몸이 부셔져라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보여지는 것에 살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쓰라는 말이요. 저한테 그렇게 정말 많이 와닿던 시간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시간이 내 3년 후, 5년 후에 나에게 정말 건물보다 또 엄청난 돈보다 나에게 평생 가져다 줄 수 있는 캐시카우, 정말 함께 일하면서 함께 투자하는 사람에게 내가 투자하는 거, 이거야말로 여러분들 인생이요. 5년 후, 저희가 그렇게 20년의 시간을 썼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평생, 저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까지 저희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저는 구축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에게 내 명품, 내 어떠한 이게 아니라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래서 보복의 시간이 아니라 정말 감사의 시간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오늘부터 한번 선택하고 만들어 가시기를 한번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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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